그럼 이제 많은 인원분들 다 오시는 것 같아서 설명에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설명이 시작하기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클라이맥스에서 생화고등학교 입시 전략 팀장을 맡고 있는 김효상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그 세화고등학교 전담을 맡아서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 화면에서 띄워드렸었던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저희 클라이맥스 유튜브에서 제가 세화고등학교 또는 이제 세화여자고등학교 이런 좀 주요 학교들에 대한 설명을 했었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에서 일단 메인이 되는 학교는 이렇게 6개 학교로 좀 짚었습니다. 상문고등학교, 동덕여자고등학교, 그다음에 성원여자고등학교, 반포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일단 설명회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설명의 순서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편집표 분석을 메인으로 좀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열별 학교 순입니다. 이건 뭐냐면 학생들 성별과 그 다음에 이공계열이냐 인문계열이냐에 따라서 나눠서 그 6개의 학교들에 대한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저희 클라이맥스에서는 그렇다면 일반 고등학교 전략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교학점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교학점제 개관입니다. 이 부분은 세화고등학교 설명회 때 제가 마지막 마무리 멘트로 많이 했었던 얘기들인데 고교학점제에서 저희가 중요시 봐야 하는 것만 좀 추격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정시의 수시화, 수시의 정시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입시에 정시 전형이 있죠.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만 잘 보면 되는 전형이다 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비율을 점차 늘려가겠다라는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올해부터 10%, 20%로 시작을 해서 28년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3 아이들을 이 28년도 대입을 할 때쯤엔 30, 40%까지도 확장을 시키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한다, 내신을 반영한다는 얘기가 40%까지 확장된다는 건 사실상 정시하고 수시가 섞여 나간다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수시의 정시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그 5등급제로 바뀐다는 것도 다들 보셨죠. 수능은 그러면 9등급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별을 가지고 있는 수능 같은 경우에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시 전형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상향시키거나 또는 없었던 학과들이 신설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최저 이제 수능 기준이 3합 3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나중에 그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가 둘 다 서로 섞여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 1번 내용을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다 관리해야겠다. 다 신경 써야겠다. 어떤 전형으로 들어갈지 모르니까 다 관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세화고등학교 설명회 때는 강조드렸던 게 동아리 활동도 강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비교과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학점이 1점이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을 학점을 편제를 해놓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세특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도 신경 써야 한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장 강조를 드렸던 건 수강 신청안을 보여드렸었어요. 성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이제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수강 신청안들을 짜면서 본인들이 선택하는 과목들에 대한 스토리라인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하고 끝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고교학점제에서 명심하셔야 할 사항으로 정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저희가 편집표를 분석 드릴 거잖아요. 근데 편집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학점이 운용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식을 갖다가 일단 먼저 안내를 드리고자 이 부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 3학년 동안 총 합쳐서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 192학점을 갖다가 듣는다고 한다면 전체 6학기에서 평균적으로 32학점씩은 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당 32학점씩은 수강을 해야 한다. 근데 물론 이제 학교마다 편제를 조금씩 변경하기도 해요. 어떤 곳에서 35학점을 배치했다면 어떤 곳에서 29학점을 배치하는 형태로 이렇게 학기별로 나눠서 결국 총 합쳐서 192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학점당 편제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 1학점당 50분짜리 수업이 16번, 16회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학점이 4학점 배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몇 번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겠다. 수업의 양과도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 학점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요 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평점 어떻게 계산하고 계신지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배당 학점, 그러니까 그 과목에 대해서 몇 점이 배당되어 있는지와 그 다음에 그 과목에서 받은 점수가 A부터 E 점수까지 있을 텐데 그 각각의 A부터 E까지를 점수로 환산을 해서 곱한 다음에 모두 더한 다음
최종적으로 192학점으로 나누는 형태로 평점을 계산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가 이제 기본 상식으로 좀 잡고 지나가서 편제표 분석으로 들어갈 부분이고요. 근데 제가 분석을 했다고 해도 기준이라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만든 이 분석의 기준을 좀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집중을 했었던 건 수능을 대비를 잘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일단 기준을 잡았고요. 두 번째는 논술 과목과 진로 과목에 대해서 학교가 잘 이해하고 편제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은 계열별 편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예를 들어 이공계열, 인문계열,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 정보, 어문 이런 쪽 계열에서는 신경을 썼는가 하는 편제표를 좀 볼 거고요. 다음 고급 진로 과목이죠. 고급 진로 과목은 보통 이제 특목고등학교 과목을 갖다가 들을 수 있게 편제를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배치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그 부분을 편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교 특징하고 그럼 잘 연계된 편제표냐를 또 확인을 해볼 거고요. 다음은 또 학점 편제 기준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었죠. 1학점당 50분씩 16회 수업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해서 학점 편제를 몇 점이나 해놨나? 또 집중적으로 좀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교육과정이 운영이 되는데 이 공동교육과정 운영되는 거에 맞춰서 잘 편제표를 짰는지 또 공동교육과정을 잘 이해하고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학교별 입결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여기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입결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상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26명 그리고 이치한약대 40명을 보냈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동덕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3명, 이제 의치한약대 9명 보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4년 정보를 좀 비공개를 해놓은 상태라 23년 입시 결과 가져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서문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7명 그리고 이치한약대 29명, 연세대 고려대 합쳐서 48명을 보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반포고랑 서울고랑 서초고인데요. 반포고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의치한약대 보시면 이공계열 쪽에 강화된 과목들로 좀 많이 보냈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걸 절대로 공개하지 않겠다 해놨는데 기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딱 하나 있어가지고 가지고 갔습니다. 마지막 이제 서초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입결 10명이고요. 그 다음에 의치한약대 9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학교별 특징을 좀 더 세분화시킨 건데요. 그래서 여기 과학 중점 학교와 체육 중점 학교와 공유 캠퍼스라고 하는 주제로서 좀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과학 중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두 학교가 있습니다. 반포고등학교와 서울고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상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 중점 학교로서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덕여고 같은 경우와 상문고등학교와 서울고등학교 이 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공유 캠퍼스를 운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교육과정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못 들은 과목을 여기서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되는 형태인데 사실 공유 캠퍼스라고 이름을 따로 지은 이유가 있겠죠. 사실 공동교육과정보다 좀 더 하위 호환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선정한 과목들만 서로 교차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거 교차로 들을 수 있어 라고 선정한 과목들만 가능합니다.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서문여고와 서초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세분화해서 학교별 특징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실제 프랑스 학교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프랑스에 직접 가기도 하고요. 프랑스 학교 학생들이 와서 같이 교류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과학 중점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 중점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권의 대부분이 여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고등학교의 다른 명칭이 반포여자과학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동덕여자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인문계 여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서초 지역에서 그 고등학교 중에서 인문 계열을 갖다 좀 강화시키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동덕여고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신 난이도가 쉬운 편이다. 대신에 여기 다니는 아이들 모두에게 쉬워요. 서문여자고등학교는 이 동덕여고하고 반대로 이공계 여자고등학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공계 여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자사고 중에 세화여고가 있죠. 많이 밀립니다. 항상 뭐만 하면 맨날 랭킹 2위, 3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 같이 과학 중점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과학동이라는 이제 아예 다른 동을 운영을 합니다. 그 정도로 과학 중점 교육과정에 좀 진심인 편이고요. 그다음 방과 후 체육 거점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체육 거점 교육과정은 이제 방과 후에 웬만하면 다 운영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상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 중점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체육 쪽에 전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학교가 될 텐데요.
그다음에 내신 상위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마지막 서초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가 굉장히 진로와 전공 설정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반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프로그램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서초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다 아이들 진로, 아이들 전공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선택할래? 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신 난이도는 전체 6개 학교 중에 가장 내신 중반 위에 좀 위치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특징을 바탕으로 다음 편제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상문고등학교 편제표입니다. 상문고등학교 거 설명하기 앞서서 편제표를 읽는 방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색칠을 해놓은 게 이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들 보이실까요? 혹시 이거 노란색 어떤 과목인지 보이시나요? 네, 수능 출제 과목들입니다. 이게 수능 출제 과목들이 아까 그 14개 과목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과목들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 주황색 과목들이 아까 말씀드린 진로 전문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특목고에서 개설되는 좀 심화 과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과, 혹시 이거 색깔 구분이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초록색과 연두색입니다. 일부러 구분한 이유는 뭐냐면, 이 초록색들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탐구, 과학탐구 절대평가 과목이고요. 밑에 있는 연두색들은 교양 과목이자 예체능 과목들의 절대평가 과목들입니다. 아까 좀 살짝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좀 색깔을 구분을 했습니다. 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필수 과목부터 먼저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3학년, 편제표의 3학년 부분을 좀 따왔어요. 위에 노란색 과목을 좀 동그라미 쳐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여기 있는 일반 고등학교 6개 학교에 모두 공통된 특징이긴 한데요. 이 3학년까지 수능 과목을 모두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3학년 때까지 수능 과목에 대한 관리를 학교 측에서 진행을 해주겠다라는 형태로서 좀 장점으로 볼 수 있는 요소죠. 그 다음에 밑에 여기 부분 동그라미 쳐놓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칸이 아까 편제표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의적 체험활동 칸이에요. 그 칸이 0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빵점, 창체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단점으로 여겨져요. 왜냐면 창체 활동이라고 하면 어차피 비교과니까 없애도 되는 거 아니야? 다른 거 더 들으면 좋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부분에 보통 들어가는 과목들이 진로 과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과 과목으로 본인의 진로 특색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과목들이 여기 들어가요. 근데 이걸 3학년 때 제거했다는 거 좀 살짝 단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 노란색이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이 하늘색이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늘색으로 좀 표시한 것들이 좀 살짝 부정적이다라고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필수 과목으로 나온 특징들이고요. 다음은 선택 과목에 대한 특징입니다. 보시면 이제 색깔이 알록달록한데요. 일단 첫 번째, 체육 진로 전문 과목들, 주황색 과목들이 다 스포츠, 그 다음에 체육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대부분 3학년 2학기에 배치를 했어요. 이게 무슨 전략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절대평가 과목 배치해 줄 테니까 수능에 집중해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20 인문의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져 있다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사회탐구 영역, 이공계 탐구 영역, 과학 탐구 영역, 그 다음에 여기 인문계열, 여기도 다시 이공계열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계열에 맞게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좋게 밸런스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본인 계열에 맞게 잘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의 길을 조금 만들어줬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밑에 이제 다른 계열에 대한 전문 과목이 없다라는 것은 좀 아쉬워요. 왜냐면 본인이 이공계열을 가고 싶어라고 정해놨는데 이공계열 관련된 전문 과목이 사실 이렇게 6개 배치되는 건 자사고도 이 정도로 잘 안 해요. 근데 이렇게 6개나 배치할 수 있었다면 좀 하나 정도는 이공계열이나 인문계열에서 전문 과목을 하나 배치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살짝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문고등학교 선택 과목 3학년 쪽 특징이고요. 다음은 선택 과목 다른 쪽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잘 쓰는 게, 정보 계열에 대한 위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싹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정보,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소프트웨어와 생활, 그리고 위에는 이제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까지 배치를 해서 정보 계열에 대해서 확실히 잘 챙기고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에도 위계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를 들었으면 일본어 회화, 그리고 일본 문화, 그리고 심화 일본어까지 들을 수 있죠. 심화 과목들로서 어문 과목들은 잘 배치가 안 되는데, 계열을 완벽하게 딱 3개 다 집어넣는 것도 모자라서 심화 과목까지 넣어놨다는 거, 이 부분이 좀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과목이 여기 보이실까요? 논술 과목이 밑에 배치되어 있는데 교양 과목입니다. 교양 과목. 근데 이 논술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월고등학교 설명회 할 때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3학년 2학기 때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장점이 뭐냐? 수능이 끝나고 나면 논술 전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논술 전형에 대한 대비가 직접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점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문고등학교 특징들을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해본 거고요. 다음으로는 공동여고 편제표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문계열 여자고등학교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신 문제가 전반적으로 쉽다라는 특징과 그다음에 상문고 서울고등학교하고 함께 공유 캠퍼스를 운영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다른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가 그런 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많이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이 교양만 공유하는 형태로밖에 쓰지 못한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공유 캠퍼스에 대해서 큰 메리트로 이건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동덕여고 편제표 필수 과목부터 한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필수 과목은 마찬가지로 3학년 1학기 때 수능 과목을 편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과목에 대한 관리를 끝까지 해주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1학년 편제표를 따온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학점이 이상합니다. 잘 보시면 대부분 4학점 배치되어 있고요. 아까 상문고도 보시면 오른쪽에 숫자 써있는 것들이 학점인데 그 배치되어 있는 학점들이 4학점, 3학점은 있어도 5학점은 없어요. 근데 이 동덕여고 같은 경우에는 공통영어 과목을 둘 다 5학점으로 배치를 해놨죠. 근데 이 5학점으로 배치하면 아까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일주일에 듣는 시간이 많다. 그리고 또 내신 평점의 영향이 강하다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부터 필수 과목이 상대 평가 과목인데 5학점으로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아주 그냥 이 공통 영어 들을 때는 애들이 질문도 하고 막 난리가 나겠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학점을 따기 위해서. 그래서 학점 5학점 편제했다는 건 그런 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 경쟁을 지키겠다라는 게 보여서 좀 살짝 단적으로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3학년 1학기에 논술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논술. 이번엔 또 필수 과목으로 심지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논술 과목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3학년 2학기에 배치를 했다면 논술 전형 준비가 가능한 과목인데 일단 필수 과목이라는 것부터 논술 전형이라는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죠? 사실 동덕여고는 이 논술 과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인문 계열이랑 관련됐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네들은 필수로 들어야 돼. 왜? 난 인문계 여고니까 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논술 과목을 3학년 1학기 때 필수로 배치했다는 느낌 아시겠죠? 네, 그 다음은 선택 과목에 대한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학년 1학기에 있는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3학년 편제표를 좀 따온 거고요. 봤을 때 첫 번째, 과학 탐구가 분화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다시는 이 편제표를 보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과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이 양쪽으로 두 개로 분화되어 있는 학교는 사실 제가 지방 것까지 봤거든요. 없어요. 이렇게 배치는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처음에 2학년 1학기 때 사실 과학 분점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과학 과목들을 갖다가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듣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편제하면 4개 다 들을 수 있겠네. 왜? 택 2니까 여기서 이거 2개, 여기서 이거 2개 들으면 4개 다 들을 수 있겠네. 장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애들은 1학기 때 다 듣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1학기, 2학기에 나눠가지고 배치하는 건 처음 보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여고라는 게 확실하죠. 근데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과학 과목이 편제되어 있는 게 우리가 원래 원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투 과목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투 과목이 2개씩 분화됐습니다. 2개씩 분화됐어요. 그러니까 물리도 2개, 화학도 2개, 생명과학도 2개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1학기 때 물, 화생지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투 과목 중에 첫 번째 과목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투 과목 중에 두 번째 과목을 배치하고 마지막엔 절대평가로 대부분 배치를 이렇게 딱 하고 끝을 냅니다. 근데 여기서 벌써 2개를 썼다는 건 뒤에 무슨 일 벌어질지 알고 계시겠죠? 3학년 편제 보시면 역학과 에너지 이거 투 과목이네 배치했네 없죠? 투 과목이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역학과 에너지 말고 물리 계열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명과학,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지구과학도 마찬가지 이 4개마다 다 투 과목이 하나씩 더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가 과학 과목이 없습니다. 여기 절대평가 과목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얘네들 이공계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로 보이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한쪽으로 편제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탕 과목을 대거 4개나 삭제시켜버렸다는 게 큰 특징이죠. 그리고 다음 수학 과목을 택 3에 넣었다.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보는 색깔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여기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공계 버리겠다. 오케이 알겠어. 수학 과목을 어렵지 얘들아 하지마 라고 해놓은 거야. 3학년 2학기의 대부분이 색깔 이쁘죠? 초록색입니다. 대부분을 절대평가로 배치했죠. 근데 사실 제가 원래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반 고등학교 편제표는 자사고 편제표에 비해서 일단 걱정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선택은 할까? 그럼 학점은 잘 받을까? 성적 떨어지면 얘 어떡하지? 학교 못 보낼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걱정밖에 없어요. 일반 고등학교 편제 보면 항상 걱정밖에 없어요. 그 걱정만 보이고 해결책을 잘 마련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그냥 포기하는 형태로 걱정을 하는 형태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절대평가를 대부분 배치를 해서 아이들이 수능 대비를 할 때 내가 많이 지원은 못해줘. 근데 그래도 내가 부담은 줄여줄게 라는 형태로서 편제를 해놨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학년 선택 과목들이 대부분 4학점이라는 건데 이 색깔 부정적인 색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3학년 선택 과목들을 잘 보시면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택 3이죠. 택 3이죠. 여기 보시면 택 2죠. 택 2 옆에 학점이 몇이라고 써있나요? 네, 6이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택 3이라고 써있고 여기는 몇이라고 써있나요? 12라고 써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누기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서는 분명히 한 과목당 점수가 3점짜리로 편집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세 과목이 12학점이 들어간다는 건 한 과목당 4학점을 편지한 것이죠. 제가 세화고등학교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2학점에 딱 그 예시가 나왔어요. 12학점을 줬을 때 3학점짜리는 4개를 들을 수 있어요. 4학점짜리는 3개밖에 못 들어요. 근데 과목을 적게 하면 그만큼 부담을 줄여준 거 아니야? 3학년까지 끝난 다음에 결국에 대학교에 입시할 때 거기서 낼 때 내가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다 내야 돼요. 근데 그때 생기부 한 줄이라도 우리 더 채우려고 하지 않나요? 근데 거기에 한 과목이라도 더 적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선택 과목을 4학점으로 배치하는 바람에 그 과목이 3개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단점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문여자고등학교에 대한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문여자고등학교의 특징부터 다시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공계 여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세화여자고등학교한테 밀린다. 그 다음에 내신이 대신 어렵게 나온다. 그리고 특히나 수학 과목 굉장히 어렵게 내고 있다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필수 과목에 대한 특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3학년 1학기 때 똑같이 또 수능 배치가 돼 있어요. 수능 과목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수능 과목에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수능 과목을 대부분 3학점으로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 학점들을 보시면 4점, 3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수능 과목들은 대부분 4점으로 편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수능을 갖다 관리해줘야 되는 게 일단 학교의 입장인데 4학점을 갖다 배치를 해서 이제 아이들을 관리해주겠다,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형태인데 3학점으로 배치를 해놓은 게 다른 학교보다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학교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 3학점으로 배치한 것도 근데 그럼 부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왜 긍정적으로 가느냐? 이 수능 과목들을 갖다 편제를 조금 학점을 줄였다라고 하면 여유가 생기죠. 여유 학점이 좀 생길 수 있겠죠. 그 여유 학점을 가지고 다른 과목을 넣어서 생기부를 좀 더 채워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그 생각까지 딱 하고 야 긍정적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고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점 여유를 기껏 뒀어요. 근데 기술과정 넣었습니다. 거기다 기술과정 넣었어요. 이걸 꼭 넣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저 3학점으로 다 줄인 다음에 저 기술과정 과목을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갑자기 좀 꿈이 깨지는 느낌이기는 했습니다. 네, 다음 선택 과목에 대한 특징입니다. 선택 과목은 이제 과학 특목고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요. 이 주황색 과목 아까 말씀드렸었죠.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문여고에서 진행했던 설명회를 가보시면 요 딱 이 편집표만 딱 따와가지고 여기서 수강 신청안을 짜줘요. 수강 신청을 짜주는데 바이오 계열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택 3을 하라고 했을 때 뭐 화학, 생명과학, 물리학 선택한 다음에 다음 여기서 택 4 있을 때는 여기 수학이 있으니까 기하 하나 선택하고 바텀 선택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생명과학 들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짜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짜져 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이제 수강 신청을 제가 많이 짜봤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꼭 그것만이 정답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바이오 계열에서 이제 그때그때 트렌드도 반영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짠 대로 흘러가는 건 일단 좀 기준이 되어주는 것 뿐이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에 진로 과목을 배치했습니다. 진로 과목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입니다. 근데 보통 진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좀 빼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과목으로 개설을 해서 교양 과목으로 개설을 해서 넣어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진로와 직업 과목 같은 경우는요, 일단 세특에 들어갈 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왜냐면 아이가 어떤 진로와 어떤 직업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그런 과목에 대해서 이러한 자료를 내었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2학년 1학기 때부터 사회탐구 과목을 절대평가로 배치했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여기에 절대평가 과목이 2학년 때부터 바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절대평가 과목들이 이제 생겼다, 그리고 좀 선택 과목으로 들어갔다라는 걸 느끼는 게 보통 2학년 지나서 거의 그래요. 2학년 지나서 슬슬 이제 내가 선택한 과목이 절대평가가 될 수 있구나를 느끼기 시작하는데 이제 서문여고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부터 그 절대평가를 미리 맛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내신 관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벅찰 때 또는 다른 과목들을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을 때 하나 정도 선택을 해줘서 다른 내신 관리를 하는데 좀 신경을 쓸 수 있게 배치를 좀 하나씩 약간 별사탕처럼 하나씩 넣어놨죠. 그 다음은 예술을 매 학기에 필수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여고 특징인 것 같아요, 이건 사실. 근데 여고는 꼭 예술, 미술, 그러니까 음악 미술 쪽을 갖다가 무조건 필수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가 어떻게 배치를 하냐면 그 매 학기 정도는 필수로 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미술 같은 경우를 선택해가지고 4학기 정도는 필수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서문여고는 지금 1학년 부분이 좀 잘 안 보여요. 1학년 부분을 좀 잘라놨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음악 미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씩은 들어야 돼를 배치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단점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하나 비우면 다른 거 하나 더 들을 수 있을 텐데 그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넣어놨고요. 다음 정치 과목과 경제 과목이 없습니다. 네,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정치 계열로 가거나 경제 계열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공계라고 하니까 경제 계열 괜찮지 않나 하면서 썼다가는 큰일 납니다. 경제 과목이 없어요, 그냥. 경제 과목이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계열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다음에 논술 과목이 아예 미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논술 전형을 준비해 주는 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2학년에 제2외국어도 또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술 과목들도 필수로 들어가 있는데 제2외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 안에 태그로 같이 넣어주면 나 이거 안 들을래 하고 나서 위에 것만 선택해 볼 수도 있는데 이 밑에 꼭 선택으로 한 어문 계열은 선택해야 돼 라고 넣어놨다는 것도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데에서 좀 선택권이 줄어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수능 과목에서 어차피 제2외국어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거 볼 거를 결정해서 좀 같이 따라가주면 괜찮겠죠? 네, 그럼 이제 다음은 반포고등학교의 편제표 분석입니다. 반포고등학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과학 중점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글로벌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중점 특징을 좀 많이 살려야 되겠죠? 근데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 4월까지 편제표를 확정해라라고 말씀드렸죠? 반포고등학교는 제가 전화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내년에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과학 중점 편제표가 따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도 그렇고 지금 이따가 서울고등학교도 보여드릴 건데 이 과학 중점 편제표를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과학 중점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은 나라에서 동시하기로 이 이공계열 수학, 과학 과목을 전체 학점 중에 45% 이상을 듣도록 강요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제표가 따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편제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는 특징부터 먼저 보자면 역시나 수능 과목은 3학년에 배치를 해놨죠. 그래서 수능 과목 케어를 해주겠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이 노란색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도 있어요, 그죠? 이 확률과 통계도 마찬가지 수능 과목인데 수능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배치했다는 것도 꽤나 큰 특징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프로그램 많이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반포고 특징상 글로벌 프로그램을 필수로 좀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 과목 특징을 보겠습니다. 근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언어, 그다음에 정보까지를 다 한쪽에 넣고 7개 선택해요. 그 다음 오른쪽도 보시면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 여기가 사탐, 과탐, 그리고 나서 제2외국어, 정보, 이제 더합니다. 체육, 그다음 교양까지 넣고 이번에 8개 선택해요. 라고 해놨습니다. 어머님들이 대부분 이 반포고 편집표를 보고 나서 너무 학교가 책임감이 없다. 아니 애들한테 어떻게 저거 그냥 다 맡기냐?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부정적인 색깔을 넣어놨는데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저희 수강 신청안을 지금 많이 짜보면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얘네들이 만약에 밑에 분화돼서 떨어져가지고 필수로 이 중에 택 하나 하세요 라고 하면 사실 이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 내가 7개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럼 난 20개니까 2020으로만 다 선택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특화된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강 신청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공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는 꼭 필수로 들어야 됩니다 라는 걸 공시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결국 그건 택으로 쪼개지는 거랑 똑같죠. 근데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는 사실 오히려 이런 게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전략을 짜고 어떻게 전략을 짜주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크게 달라져서 장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는 학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그러니까 약간 좀 어부지리 같은 느낌이죠. 그런 것들을 혜택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만들고자 저희는 계속 수강 신청안을 짜고 있는 겁니다. 다음을 보면 이제 전문 과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급 생명과학 하나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걸 부정적으로 봤는데 왜 그러냐면 아니 고급 생명과학 왜 하나밖에 배치를 안 했어? 과학 중점 교육 과정인데? 라고 해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화해서 좀 따져보니까 확실히 이제 나중에 짜겠다고 하니까요. 그때 또 한 번 더 다시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걸 갖다 결론을 지은 거예요. 이거밖에 없대요. 네, 더 이상 이거 말고는 전문 과목을 더 개설할 생각이 없대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투와 합통을 같이 선택하는 건 부정적으로 봤는데 크게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택7이 있잖아요. 그 택7에서 아까 7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사실 이공계열 쪽으로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미적분통 합통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두 개는 무조건 필수 선택이거든요. 이공계열은 미적분은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얘네들은 어차피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필수 과목이 아니고 택칠에다 넣어놓는 바람에 그냥 뭐 어차피 선택하라는 거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결과가 나오겠죠. 다음 이제 논술 과목 같은 경우가 3학년 2학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논술 전형 대비가 가능하겠다. 또는 남는 시간은 수능 대비로 써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 심화 제2외국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화 과목들로 이제 제2외국어를 배치를 해놨다. 여기에 이제 과학중점 편집고가 개설 예정이다. 이번에 서울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도 특징적으로 봤었던 거는 과학중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거였죠. 그 다음에 체육 거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방과 후에 진행하는 거기도 하고 사실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완전히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 이쪽까지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서 디테일한 방과 후 일정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동덕여고와 성문고와 함께 공유 캠퍼스를 운영합니다. 공동교육과정보다는 하위 호환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학교의 필수 과목에 대한 특징입니다. 3학년까지 수능 과목을 똑같이 배치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필수로 학통을 집어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4학점으로 배치를 해놨다는 것도 좀 특이사항이고요. 그래서 서울고등학교는 수능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방점을 좀 찍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다음 수능 과목이 4학점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 3학점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4학점도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수능 과목에 대해서 이제 평상시에도 계속 대비가 가능하다는 거. 계속 이제 강조를 드리겠지만 정시의 수시와 수시의 정시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는 정시가 아닌데 무슨 정시 과목을 자꾸 이렇게 배치해 이런 생각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자꾸 섞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배치해주는 거는 긍정적인 겁니다. 1학년부터 진로 교차 과목을 배치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보와 진로와 직업, 정보와 진로와 직업을 화살표로 표시해놓은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 화살표 표시가 뭐냐면 교차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교차 과목이라는 건 선택 과목이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반 두 개를 무조건 다 열긴 해요. 1학기 때도 2개 열고 2학기 때도 2개 여는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1학기 때 정보를 듣고 어떤 학생들은 2학기 때 정보를 듣고 하는 형태로 교차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제가 진로 과목을 일단 1학년에 배치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면 이 아까 진로 관련된 과목들은 무조건 세특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스토리를 쓸 때 굉장히 유용해요. 다음은 선택 과목에 대한 특징입니다. 첫 번째, 전문 수학을 배치해놨어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전문 과목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이제 3학년 절대평가 과목으로 이렇게 교대로 배치를 해놨어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3학년 1학기 때는 사탐이 부담이 좀 줄어들고 3학년 2학기 때는 과탐이 좀 부담이 줄어들고 하는 형태로 배치해놨습니다. 이게 왜 굳이 절대평가를 이렇게 구분해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으로 보이고요. 어찌됐든 둘 다 3학년에서 내신 관리하는데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학년 때부터 똑같이 또 절대평가 과목들을 교양 과목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을 할 때 교양 과목을 위주로 선택을 그러니까 택일 해라라고 해서 절대평가 과목으로서 교양 과목이 배치가 되니까 좀 본인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겠죠. 네, 그렇게 넘어가고 정치 과목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정치와 법과 정치 이런 과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목들을 아예 다 삭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 계열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편제가 늦어요. 뒤에 3학년 2학기 때 경제 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과목들이 있는데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과목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시다 보면 과목 이름들에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 그 과목들 중에서 이 과목 이름들은 보신 적이 없으셨을 겁니다. 왜냐면 자체 제작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보 계열 쪽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과목을 개설을 해서 뒷부분을 좀 더 정보 계열 쪽으로 좀 강하게 봐주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 과목을 개설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과학 중점 교육 과정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인문계열, 이공계열 이렇게만 나눠져 있고 정보계열 신경 썼다는 것만 보이고 그죠? 그래서 과학 중점 편제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홍보 브로셔에 있는 거예요. 찍지 마세요. 제가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공계열 얘기들만 있어요. 이공계열 얘기들만. 그러니까 다른 쪽 과목들은 아예 배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 이거 아마도 교육부에 제공한 자료일 거예요.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일 거예요. 왜냐면 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공계열 과목들을 45% 이상 무조건 배치를 해야 된다. 과학 중점 교육 과정을 운영하려면 배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자랑스럽게 50%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고용으로 작성을 한 거지 사실 편제표를 갖다 나머지들은 채워나가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필수 선택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왜냐면 확실하게 다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바로 점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공계열의 학점을 무조건 45% 이상 배치해야 하는 과학 중점 교육과정 편제표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정보과학 계열을 좀 강조를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편제표에서 인공지능 기억나시나요? 2개 과목 자체 제작했다고? 그게 왜 제작했는지를 사실 잘 몰랐었는데 이 편제표 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부분들은 다 지금 필수 과목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필수 과목들 중에 이 왼쪽 이거 보이실까요?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라는 과목을 사실 아까 있던 브로셔에서는 이거 둘 중 어디 배치할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초반에 배치를 해요. 그래서 이때 배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초 과목도 마찬가지 하나 넣겠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넣어준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목들을 어딘가에 집어넣겠다라는 걸로 보이시죠? 그래서 정보 계열 쪽으로 인공지능 계열 쪽으로 조금 강조를 하겠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수능 과목을 3학년에 편제했다는 특징인데요. 이거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으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 수학을 똑같이 편제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창체 활동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직 교육과정 편제표가 확실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어떻게 편제될지 잘 몰라요. 드디어 마지막 학교입니다. 소초고등학교. 자, 소초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진로 전공 관련 학교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쪽에 관심이 많다. 근데 이쪽에 관심이 많다는 건 사실 아이들 걱정이 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본인 전공이나 진로도 모르는 상태로 아무렇게나 선택을 하다 보면은 아무 과목이나 막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사실 편제표가 또 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들이 헷갈린다면 잘못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신 난이도가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는 특징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필수 과목부터 먼저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과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3학년까지 똑같이 수능 과목을 편제했는데요. 서초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개의 과목을 필수로 편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과목에 대해서 4점 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좀 대비를 확실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보이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4학점으로 편제한 건 앞에서도 나왔었던 특징이고 세아고등학교도 사실 이렇게 4학점 편제가 돼 있어요. 수능 과목들이. 그 다음에 여기 화법과 언어, 이거 자세히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이 화법과 언어 같은 과목이 이제 특히나 확률과 성립 같은 수학에서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점을 좀 낮출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과목을 딱 여기다 넣어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학점 배치를 하는 덕분에 밑에 학점이 여유가 생기겠죠. 네. 그러면 학점에 대한 여유를 많이 두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유를 한 번 더 둡니다. 창체 활동에 빵점 넣었죠. 이거 아까 상문고에서 부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그죠? 상문고에서는 부정적이었고 소초고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빵점을 배치하고 여기서 3학점을 배치하는 형태로 학점 여유를 많이 넓혔죠. 근데 이 학점을 넓힌 다음에 많이 넣어놨어요. 많이 넣어놨는데 여기서만 강점이 되는 이유가 아까 소초고 특징 뭐였죠? 진로랑 전공을 프로그램으로 다 짜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체해도 됩니다. 얘네들은. 그만큼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채택에다 쓸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창치 활동에서 굳이 챙길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얘네들은. 왜냐하면 본인들 프로그램으로 채워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것들 작성하는 것도 충분히 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창체 활동에 넣지 말고 얘네들을 0점으로 배치한 다음에 이쪽을 넓히자. 이쪽에다 선택을 더 오히려 많이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선택 과목들은 아이들이 스토리를 완전히 만들어주고 우리는 전공 진로는 우리가 신경 써주자. 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른 학교들보다 그래도 나름 신경 쓰는 걸 본인들이 어떻게 해주겠다까지도 보이죠. 그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고 선택 과목들은 이렇게 넓습니다. 똑같이 넓어요. 넓은데 이제 심화 어문 계열을 배치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특징입니다. 심화 일본어, 심화 중국어 이런 것들 배치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심화 어문 계열을 똑같이 배치를 했다. 일본어, 중국어를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일본어, 중국어의 회화를 배우고요. 그다음에 문화를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심화입니다. 근데 논술 전형을 준비는 안 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이때 과목으로서 그냥 과목 자체로서 배치를 했다라는 게 보여요. 그다음에 이제 3학년 2학기에 인문 계열로 절대 평가로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 계열에서 이때는 선택을 할 때 상대 평가 넣고 싶어도 못 넣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못 넣어요. 다음은 이제 전문 과목이 이산수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산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주황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특목고 진로 과목인데 이 이산수학은 근데 사실 진짜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이산수학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못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제가 그 생활을 했을 때, 그 고등학교 생활을 했을 때 있었던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필수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하와 벡터랑 요 이산수학 이런 것들이 선택 과목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산수학은 전국에서 1%도 선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삭제가 된 거겠죠? 네. 이 이산수학을 갖다 배치했다는 건 신기하기는 합니다. 이산수학 과목이라고 하는 게 보통 어떤 걸 하는 거냐면 경우의 수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선택 과목 특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설문 진행할 때 제가 앞에 이 설명에 오시기 전에 설문 준비했을 때 여러 가지 요청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인원이 엄청 많이 오신 만큼 다양했어요. 제가 이제 저번에 분석했었던 세화고등학교랑도 비교를 해달라. 그리고 세화고등학교 편집부도 한 번 더 분석해달라고 하셔서 그냥 세화고등학교의 1+1으로 세화여고도 가져왔으니까요. 그거 두 개 다 분석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하게만 할게요. 여기에 미적2가 있죠. 그리고 여기 기하도 있죠. 여기 기하 있어요. 미적2도 있어요. 근데 왜 또 넣어놨을까요?
이때 대수를 못 들었다면 이때 들어라 라고 중복 편제를 한 겁니다. 자사고 특징이죠, 이런 건. 그러니까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부에서 공시한 걸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그 룰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안에서 찾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대수 과목을 나중에 들을 수도 있겠다. 이거 그럼 이때 못 들었으니까 나중에 들어도 된다. 아우 참 배려가 좋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전략이 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1학기 때 전교권에 있는 애들이 다 대수를 들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갔다가는 그 위에보다 밑에서 무조건 시작을 하겠죠. 근데 그때 피해서 이때 들으면 되겠죠. 그럼 일단 분석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수능 과목을 3학년에 편제했다 똑같죠?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절대평가 위주 똑같죠? 그죠? 똑같은 상황인데 수능 대비 과목을 배치했다가 다릅니다. 자, 이거는 사실 근데 일반 고등학교도 이제 슬슬 따라 할 거예요. 이거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쏙쏙들이 그런 과목들이 편제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2학년 때까지 딱 마친 다음에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를 아는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세화고등학교 혹시 편집표 만드는데 얘네들 몇 개월 걸렸을 것 같나요?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언제 시작될 건지라는 걸 공시를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학교들이 슬슬 준비는 했을 거예요. 근데 세화고등학교에는 그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딱 떨어지자마자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이 편집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지금 다른 학교들 보면요, 딱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보여요. 제가 전화드렸더니 내년까지 만들면 되잖아요.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세화고등학교는요, 지금 이 편집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진로 과목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진로 과목을 자체 과목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들을 1학년 때부터 배치를 해서 세특 관리를 이때부터 진행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화 여자고등학교하고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지금도 이미 운영 중인 거예요. 고교학점제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막 토론도 하고 하는 형태의 수업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고 아이들과 남고 아이들이 같이 섞여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화고등학교 가보시면 세화 여고, 세화 고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 하나만 두고 나서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당도 같이 써요, 위에 강당. 그래서 교육과정을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교실에 한쪽에 다 몰려가가지고 그때 막 토론 수업 같은 걸 한대요. 근데 이제 그때 설명회 들으러 가보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꼭 그렇게 합반하는 수업만 하게 되면 남자들이 그렇게 페브리즈를 부리고 간다고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이 하나로만 막혀 있으니까 애들이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네, 그럴 리는 없어요. 우리 평강계는 다 막혀 있고요. 아마도 공동교육과정 운영할 때만 서로 개통이 되게 만들어 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봅시다. 세화 여자고등학교 편집입니다. 세화고등학교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세화고등학교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 특징적으로 볼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위에 있는 것들은 조금 지나가고요. 세화고등학교하고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고급 수학, 전문 수학 과목을 더 들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고급 과목들을 편제해놨다는 건 중앙생 보시면 아시겠고요. 다음은 수학이 대부분 1, 2학년에 배치되어 있다. 아니 보통 다른 편제 보면 공통수학 1이고 공통수학 쓰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뭐 대수가 들어가느니 뭐가 들어가느니 그제서야 들어가는 거지. 근데 여기 보면 공수 1, 공수 2 여기 같이 있죠. 그 다음에 대수, 확통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수학 4개 과목을 듣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세화여자고등학교 설명회에서 근데 이걸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수학이 좀 많이 약한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미리 들어놓고 뒤에 자기 과목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저는 이거에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1학년 때부터 멘탈 깨서 죽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 말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게 된 게 편제표를 제가 지금 본 게 거의 30개, 40개가 넘어가거든요. 학교별로 본 게.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 수학 과목이 그렇다고 적게 배치되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2학년 때 많이 배치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3학년 때 갑자기 몰아서 3개 들어가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1학년 때 들어가 있는 건 조3모사에 가깝다라고 이제 세화여자고등학교 설명에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사실 홍보를 할 거면 조금 더 좀 이유들을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제가 조금 봤을 때 오히려 그런 면이 있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편집들을 보고 나니까 세화여자고등학교에서도 이것도 나름 전략으로 보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앞에서 일반 고등학교에 대해서 편집표들을 다 분석해봤는데 그러니까 계열별 학교 순위를 매길 때는 편제표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 가지고만 순위를 매겼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순위 매겨봤습니다. 20계열 남학생입니다. 그럼 여기는 반포고, 서울고, 상문고, 서초고 이렇게 순위거든요. 그래서 20계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위로 추천하는 게 반포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분석을 학교를 몇 개를 했죠? 6개를 했죠. 근데 왜 4개밖에 없을까요? 요거는 안 넣어야죠. 남학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안 넣습니다. 요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반포고, 서울고, 상문고, 서초고 순서인데요. 1, 2등 정도만 한번 이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반포고등학교 같은 경우, 서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유가 확실하죠? 과학 중점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이죠. 근데 반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심화 과목 하나밖에 개설 안 하지 않냐? 그래도 프로그램 자체가 다릅니다. 과학 중점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글로벌 프로그램 제외하고도 많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여기서 지금 입결이 좋은 거는 상문고 쪽이거든요. 상문고 쪽도 입결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제 체육계열 학생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빼고 나면 좀 거르고 나면 그때 이제 반포고 1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포의 좀 단점은 아까 반포고의 다른 이름 말씀드렸죠? 반포 과학 여자고등학교 이렇게 이름 붙이다. 그래서 이 상위권에 거의 대부분이 여학생이 되십니다. 그다음에 인문계열의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문고와 서초고입니다. 아까 이 색깔 기억하실까요? 부정적, 긍정적. 그러니까 굳이 과학 중점 교육과정을 선택할 이유가 없겠죠. 인문계열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문고, 서초고 밸런스가 좋은 두 학교를 집어넣어놨습니다. 상문고가 조금 더 위에 배치되어 있는 이유는요. 길을 좀 확실히 마련해준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좀 배치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학생들입니다. 이공계 여학생과 인문계열 여학생들에 대한 순위를 매겨봤고요. 첫 번째, 여학생들은 당연히 그럼 반포고 가야 되겠죠. 상위권이 대부분 여학생이기도 하고 대부분이 과학 중점 프로그램을 짜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서문여고가 이공계 여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어넣기는 했는데 여기도 지금 4개밖에 없죠? 네, 남은 두 학교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문여고와 서초고, 동덕여고 이렇게 순서를 맞출 수 있겠고요. 동덕여고는 인문계 여고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예 배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인문계열에서는 동덕여고가 1등입니다. 제가 아까 편집표 설명을 드릴 때 좀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동덕여고는 이공계열을 갖다 아예 삭제해버리는 방향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문계열에 대해서 엄청나게 특화를 줬냐? 그러진 않아요. 인문계열에서 전문 과목을 배치하지도 않았고 예를 들면 세화여자고등학교만 해도 고급 한국사라는 과목을 배치할 정도로 전문 과목을 배치를 해요. 그래서 동덕여고는 본인들이 인문계를 선택하고 이공계를 버린다라고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문계열에 대한 엄청난 특화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6개 학교 중에 남고를 제외한 이 4개 학교 중에는 그나마 1등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서초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배치가 되어 있기도 하고 학교 프로그램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진로나 이런 쪽에 배치가 잘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 클라이맥스에서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순위를 좀 바꿔봤습니다. 세화고등학교와 세화여자고등학교를 집어넣은 순위를 만들어봤어요. 근데 당연히 아예 자사고가 들어갔는데 얘네들 1등 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표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표만 보고 그랬을 때 세화고등학교는 어찌됐든 1등입니다. 다른 어느 전국에 있는 학교를 가지고 와도 현재표로서는 세화고등학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에서 4월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거든요. 지금 세화고는 거의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라. 인문계열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1위에는 여전히 성문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2위에다가 세화고를 넣었습니다. 왜냐면 인문계열로 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수학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겠죠. 근데 세화고등학교는 수학으로 어렵기로 유명한 학교니까 들어가면 힘든 거 아니야? 세화고등학교는 그렇다고 해서 인문계열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 과목들로 편제되어 있는 것들이 인문계열 과목 하나가 놓친 거 없고요. 하나도 놓친 거 없고 본인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상 안에서도 인문계열을 위한 프로그램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화고등학교라는 자사고 타이틀을 버리기에는 아쉽다라고 해서 2위에 좀 배치를 해놨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학생들입니다. 여학생들은 당연히 이공계열은 세화여고가 1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3모사라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과목이 앞에 배치되어 있다고 해도 뒤에 수학 과목들은 대부분 3학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부담을 좀 줄였습니다. 오히려 선행을 바탕으로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 다른 아이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 상황 안에서 빛을 발할 수도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세화여고의 인문계열에서 입지는 3위입니다. 사실 3, 4, 5위는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외에 동덕여고가 1등이 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초 지역에 그렇게 마땅한 인문계열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세화여고 같은 경우에도 전문 과목을 배치를 했는데 동덕여고는 배치가 안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자사고에 대해서 순위에다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자사고에 대한 좀 관심이 좀 생기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클라이맥스에서 진행하는 물케어 플러스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면접 백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제 이 올케어 플러스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지금 대입에 대한 자소서가 아닙니다. 이번에 자사고에 들어가기 위한 자소서와 면접을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원생들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이 면접 백서를 나눠줄 거예요. 이 면접 백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뭐냐면 실제 합격자들의 그 자소서
것들 예시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자소서에서 어떤 문항을 쓰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주의사항들이라든지, 그다음 면접 때 문제 예상 문제들 나오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주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저희는 애초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첨삭을 직접 불러서 해주는 겁니다. 1차 원서 접수 끝난 다음에 자소서를 봅니다. 자소서를 내요. 2차 원서 접수 때 자소서를 냅니다. 그럼 2차 원서 접수 때 면접을 바로 보러 갑니다. 그럼 이때 면접 준비도 해봐야 되겠죠? 저희는 모의 면접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 앉혀놓고 나서 본인들 자소서, 생기부 다 내게 한 다음에 거기서 바탕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대답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점, 실제로 점수 주는 것까지 다 해서 아이들을 좀 총합해서 합격자, 불합격자까지 나눈 겁니다. 다음은 이제 재원생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면접 백서를 갖다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걸 단순하게 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올케어 플러스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딱 보시면은 얘 이제 그럼 자사고 들어가라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저 분석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걸 자사고 보내려고 분석한 건 아니에요. 그랬으면 다 단점만 말씀드렸겠죠. 근데 장점이나 이런 것들 분석, 그 다음에 학교별 특징 다 분석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일반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이런 케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사고보다 더 필요할 겁니다. 왜냐면 자사고 선생님들은 그거 잘해요. 어느 정도 케어해주는 거 많이 해보셨어요. 근데 일반고 선생님들은 처음 겪어보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도움이 절실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강조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수행평가 준비를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어떤 부분이냐? 수행평가 기간이 학교별로 있어요. 이 수행평가에 대해서 근데 별로 중요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제가 교육학 전공자거든요.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논술이나 서술형을 갖다 확장시키는 방안은 사실상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는 불가능하다. 그게 사실 교육학에서 결론이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늘려버리면 문제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문제 수가 줄어들면 한 문제당 너무 빈도가 큽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너무 많은 서술형을 배치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선택하게 되는 선택지는 당연히 수행평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수행평가 점수를 높이고 그 안에서 논술, 서술형 평가들을 많이 진행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중3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 몇 명이 있어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수행평을 도와줬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게 바로 수강 신청한 예시입니다. 근데 예시인데 이거는 사실 어떤 학교가 어떤 편제표를 두느냐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해요. 당연히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좀 드릴 건데, 내가 만든 과학 중점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만든 수강 신청 아닌데요. 이게 과학 중점 교육 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인의 이공 계열을 강화시키기가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 편제표들을 보면 이제 학교들이 아직 헷갈려서 그러는 건지 과학 4개, 그다음에 사회 4개 이렇게 넣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걸 가장 이쁜 편제표로 보고 있어요, 다들.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좋죠. 왜? 과학을 5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과학 중점 느낌을 과학 중점 교육 과정이 아닌 학교에서도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렌드를 반영하는 겁니다. 이 바이오 계열 수강 신청 아닌데요. 바이오 계열에 잘 보시면 중간에 스파이가 하나 찍혀 있습니다. 스파이가. 그러니까 왜 이 인문 계열을 넣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요즘 트렌드가요, 바이오 계열에서 대부분 대학교에서 추천하는 과목으로 윤리 과목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를 반영을 한다면 나 그거 알아요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트렌드를 반영하는 건 그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저희 애들 대학교 들어가진 않아요. 28년도가 되어야 그때쯤에 트렌드가 나올 겁니다. 그 트렌드에 발빠르게 좀 반응할 수 있으려면 지금 트렌드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현재 상태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3학년 과목들을 가지고 와서 제가 만든 건데 1, 2학년을 겪어봤어요. 수강 신청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고 했어요. 근데 항상 마음대로 될까요? 그게 수강 신청이 실패한다는 게 아니라 수강 신청을 하는 대로 했는데 학점이 마음대로 나올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내신 상태가 위험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무리 봐도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성적이 잘못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수능 큰일 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럼 그런 특징에 맞춰서도 수강 신청을 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여기다 안 적어놨는데 정시를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시를 준비하는 과목이라고 편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을 위주로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 고등학교도 분명히 그거 따라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겠죠. 제가 이걸 확신하는 이유는 저번에 진선요구에 전화해보니까 본인들은 이 과목을 그렇게 개설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조금씩 다 녹아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 광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클라이맥스 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옆에 보시면 저기 시간표 보이시나요? 저게 지금 제 담임반 2반이거든요.
이 두 반이 지금 운영되는 시간표인데요. 지금 이미 예비01반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S반, T반, A반 이렇게 수준별로 나눠서 반을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반대로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 밑에 이 세 개 반은 단과반입니다. 단과 반이 아니라 단과예요. 그냥 단과. 말 그대로 그 학생들의 특징에 맞춘 과정입니다. 근데 이때 대수나 미적분 원 같은 것들 너무 선행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세화여고 기억나시나요? 세화여고 1학년 때부터 대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편집표 아직 확정 안 났어요. 얘네들 언제 선행 먼저 시킬지 몰라요. 근데 이건 12월까지예요. 12월까지밖에 진행을 안 합니다. 왜? 1월 넘어가면 이제 얘네들을 다시 다 찢을 거예요. 어떻게 찢을 거냐? 본인이 지망하는 학교별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세화고등학교, 세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확정이 좀 됐어요. 근데 이제 연합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 가느냐 그리고 그 학교에 가게 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모이느냐에 따라서 반이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석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서초고 분석을 하는 선생님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이번 일반고 설명에 대한 마무리인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QR코드가 세화고등학교 설명의 QR코드입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유튜브가 나와요. 저희 클라이맥스 유튜브가 나오는데 구독해주시고 알람 눌러주시면 나중에 거기서 올라오는 영상들 같이 시청 가능하시고 유용한 자료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설문을 이제 저희가 좀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문지 좀 가져오는 동안만 기다려주세요.